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21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은 연 4일째 계속해서 그 상승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끝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시장도 아침에 상승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시장은 오늘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 이미 0.4% 정도 상승을 해서 지수로는 2717포인트 근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이 지수가 오늘의 최고 지수가 될 줄은 그때는 좀 몰랐었죠. 근데 시작과 함께 이제 외국인들 또 기관들이 계속해서 그 매도 물량을 늘려가면서 오늘은 이제 그 개인들만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자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시간이 흐를수록 오르가면서 점점 더 그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871억 원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3,311억을 순매도를 했고 오히려 개인이 7,978 이렇게 순매수 7,978억을 순매수.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개인 매수라는 게 막 지금 가격을 올리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에 지수가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매수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개인들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지수의 종가는 2,686.05포인트.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0.77%가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시작은 0.4%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해서 지수상으로 926일 넘어서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한 두 차례 정도 약법을 보이면서 다시 좀 반등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후로 가면서 점점 지수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제 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 우위권에서 움직였고 기관은 아주 그 슬림하지만 매수 우위에 있었고 개인들이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652억 원을 순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기관은 112억 정도를 순매수하는데 그쳤고 개인들은 594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918.40포인트로 시장을 마감을 해서 지난 주말보다 0.49%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니까 환율도 다시 올라가서 1216원 30전 그래서 8원 70전 상승하는 그러니까 원화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이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우선 이제 뭐 그 시가총액 1, 2, 3위를 보면 오늘 이제 시가총액 2위하고 3위가 또 뒤집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4,000원 오르면서 마감을 하면서 다시 시가총액 2위가 됐고 SK 하이닉스는 오늘 2,000원이 빠져서 그래서 다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3위가 되고 이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매매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에 있었어요.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에 있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는 그 수량 기준으로 한 8만 주 가까이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로 끝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 그 다른 2차 전지도 이제 바닥권 확인,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어려운 거 이제 다 지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쪽이 좀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숏커버링 들어온 물량도 공매도에 대한 상당히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 2, 3위가 다시 뒤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이제 특이하게 움직인 섹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그 낙폭이 좀 과대하다.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에 대한 그 리스크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거의 정점이 이미 지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일부 매수를 좀 늘려가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공감대 때문에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통해서 그 공급망 차질의 문제는 이제 거의 뭐 1분기에 국한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1분기에 거의 끝나가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좀 그 관련된 거 뭐 소재 쪽도 그렇고 좀 올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탄력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제 뭐 그런 영향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자주 요새 얘기 나오는 사료, 비료, 이쪽 부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뭐래도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이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곡물가가 그냥 오른 게 아니라 폭등을 했잖아요. 곡물가가 폭등을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은 곡물가 수입 가격이 26%가 올랐대요.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곡물 가격은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오늘 이제 사료 회사들하고 비료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그 추억의 싸이월드 아시죠? 이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그 싸이월드가 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는 4월 2일 오후 4시 42분에 이제 그 출시가 되는 거죠. 런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원스토어에서 이번에 구글 앱 마켓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 남은 게 뭐죠? 앱이죠. 애플이죠. 그래서 애플 그 스토어에서도 이번 주 내로 승인이 날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답니다. 싸이월드가. 그래서 이제 싸이월드 관련된 뭐 NHN 벅스인가요? CBI 뭐 한국 컴퓨터 다날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요거는 이제 그 싸이월드 런칭을 앞둔 그런 소식으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건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일부 여행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탄력이 둔화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7일간 그 격리하던 거 면제해 준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특징은 뭐 오늘 시장이 뭐 빠지면서 이렇다 할 특징을 보인 게 없어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이제 더 칼럼리스트에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써서 보내는데, 저는 이제 그냥 증권 시장에 있는 얘기들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씁니다. 그런데 참 한 달이 참 되게 빨리 돌아와요.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오늘 아까 그 12시쯤에 그 칼럼리스트 제가 뭐 그 댓글 맨 위나 아니면 뭐 여기 자막으로나 이렇게 해서 넣어드릴 테니까 해서 경제 쪽 이렇게 보시든가, 최근에 올라온 컬럼 보면 있을 겁니다. 거기 한번 보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더 컬럼리스트가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거기 올리고 있는데, 이거를 봐두시면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 일부러 막 공부해서 하는 지식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잘 읽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또 마침 제 이번 달 글도 올라가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주말 동안에 뭐 김작가 TV도 그렇고 나가서 이제 제 생각을 좀 길게 보는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이제 아실 테고, 근데 중요한 게 뭐 제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장의 상황이 어떠냐를 매일매일 여러분하고 한번 따져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기로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지난주에 좀 올랐던 거를 이걸 이제 단순한 반등으로 볼 거냐. 네. 그냥 이게 그냥 단순한 반등 그럴 것 이러냐. 아니면 이제 이게 점차적으로 오늘 같은 이런 이제 꽃샘추위를 겪어가면서도 점차적으로 이제 장이 좀 살아나는 것으로 봄으로 장이 가고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느냐. 그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시장의 의견도 팽팽하게 양쪽으로 나눠주고 그 누구도 이게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주식시장이 되게 쉽죠. 너무 쉽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핵심 변수는 이거예요. 역시 이제 지난번에 지난주에 FMC 그 얘기는 이제 일단락이 됐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 거냐.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서 인명이 많이 죽고 이런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장이 새로운 상승 동력을 찾는데 굉장히 힘들고 잘못하면 타이밍을 못 맞출 수 있다.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특히 우리 시장, 전 세계 시장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시장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원자재, 에너지, 곡물 가격의 급등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의 특성상 우리는 얘네들이 오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거 사들여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수출해서 돈을 버는 국부의 획득이 수출로부터 오는 나라예요. 우리가 무슨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격 안정이 안 되면 투자하는 외국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뭐가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지만 오늘 발표된 수출 동향 있죠. 오늘 수출 동향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3월 초서부터 20일까지 수출과 수입이 어떻게 됐냐. 근데 이게 드디어 이제 그 무역 수지 적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출은 372억 5,600만 불.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10% 올랐어요. 네.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반면에 수입이 393억 3,400만 불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의 18%, 18.9, 그러니까 19%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어서 결국은 한 20억 7,800만 달러 정도, 무역 수지 적자가 생긴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들여오는 수입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나 에너지나 곡물 가격이 이게 안정이 안 되면 그럼 우리 계속 이렇게 고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2월, 1월 무역 수지 적자 났다가 지난달에 다시 흑자로 전환됐다가 이번에서부터 이제 그 흑자로 전환되는 이런 기조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푸틴이 2월 23일 날 우크라이나 밀고 들어가면서 이런 이제 원자재, 에너지, 곡물 이런 것들이 폭등하니까 그냥 대번에 우리는 이렇게 무역 적자가 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을 특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그 투자의 우선을 우리나라 시장에 둘 수 있느냐, 이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초적으로 이 수급의 불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건 외국인 투자밖에 없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대형주 같은 게 요새 이제 막 힘들어지고, 그 뭐 중소형주는 좀 올라간다고 해도, 여러분 아시지만 뭐 중소형주가 잠깐 대형주에 비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시간 지나면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사주던 뭐 코스닥에서 사주는 외국인들 매수가 있잖아요. 그 오늘 이제 다시 코스닥에서 3일 사고 오늘 이제 다시 또 안 사고 매도하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이 뭐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뭐 대형주건 중소형주건 사실 가기가 힘든 거죠. 이런 식이 되면.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빨리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에 합의하고, 근데 이거를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죠. 뭐 금방 합의할 듯하고 한데 또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게 상당히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지금 이 기로에 서서 잘못하면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럼 그것들이 종전에 합의를 하고 그런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나 뭐 그 곡물 가격이나 안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환율도 이제 돌아올 거 아니에요. 환율도. 근데 뭐 오늘 아시지만 환율이 벌써 뭐 저렇게 오늘 아까 제가 뭐 얼마나 그랬죠? 8원 90전인가요? 예. 그렇게 이제 거의 8원 90전인가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움인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하나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뭐 제가 뭐 정치적인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라요. 항상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나서면서 이제 사드의 추가 배치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드의 추가 배치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이랑 충돌을 또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이랑 충돌을 하는 게 뭐예요? 중국이랑 교역상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막 한학령 내려서 이제 우리 컨텐츠나 그 게임 같은 거 안 되고 이런 거 우리 이제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사드가 뭐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가 얼마큼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따지는 거니까, 그런 거에 약간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비슷한 것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도 이제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 걱정하던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인 연준의 금리 인상에 관한 이 불확실성 하나는 제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호재는 아니지만 일단락 됐다는 의미에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하나의 의견이긴 한데 이제 장이 자꾸 저러니까 오늘 이제 장중에 슬슬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 매파적 그 성격을 가진 그 연준에서 그런 부분에서 금년 말 도달치가 3%까지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가격이 계속 안 떨어지고 원유도 뭐 계속 WTI나 브렌트나 다 배럴당 $100 이상 지금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안 떨어지면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을 계속 줄 텐데, 그러면 이게 무슨 1.75 이거 갖고 안 된다. 택도 없다.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도달치로 3%에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이제 솔솔 나오기 한쪽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보면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시장에서 보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늘 그래요. 시장이 조금 약하거나 나빠지면 나쁜 얘기가 또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어쨌든 간 우리가 안고 있는 굉장히 골치 아픈 거 두 개 중에서 지난주에 하나가 없어졌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았는데, 뭐 전쟁을 이거를 우리 이제
6.25 전쟁처럼 무슨 몇 년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보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조만간에 해결점을 찾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찾는다고 본다면 지금 뭐 시장이 이렇다고 그래서 뭐 놀래서 막 주식을 팔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히려 시장의 하락폭이 깊어지면 이제 오늘같이 뭐 기준은 이제 어디에 개별 종목마다 다 있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2,700 깨지면 그러면 뭐 좀 편한 마음으로 사는 것도 이제 현금이 좀 많이 있으시면 뭐 어느 정도 꽉 차 있으시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면 뭐 그것도 별로 틀린 투자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며칠 좀 그랬으니까 오늘 한번 쉬어간다. 근데 어쨌든 간 시장은 기로에 서 있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